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오늘은 2차 전지 전망에 대한 삼성증권에서의 리포트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60만원에서 지금 40만원대까지 가격이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 이후에 리스크 신호 점검이 필요한 1월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요 내역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도 2월에도 꾸준히 여러분들의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월에도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1월에도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고, 지금 상대적인 반등이 있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1월에 글로벌 EV 판매 잠정치는 전년 동월비에 대해서 44%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터리 장착량도 전년 동월비에 대해서 60% 성장을 했고요. 전반적인 배터리 시장 자체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투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으면 당연히 투자가 이어나가면 좋다. 항상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핸드폰, SK텔레콤 이러한 것들의 상승을 보시면서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고, 하지만 이제 언제쯤에 우리가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언제쯤부터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압니다.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당연히 앞서 나갈 것 아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 확립을 논리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차트만 보고 너무 내려와 있네, 이제 올라가겠네,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같이 한번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견인을 하죠. 삼성 SDI 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배터리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투자에 다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이네요. 미국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6, 70%씩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을 좀 봤을 때 이제 이쪽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할 타이밍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같이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전방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감과 12월 환율이 하락을 또 했죠. 결산을 앞두고 일회성 비용 반영에 따른 실적 예상치 하회 가능성의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내리고 나서 그냥 하방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섹터든 상승할 요인도 분명히 있고 하락할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하락할 요인을 그냥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환율이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20-30%씩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환율이 20-30% 빠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다양한 요인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 요인을 그냥 스테이트먼트로 적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리오프닝 전환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하락세가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우리가 어저께 봤을 때는 게임 엔터주들은 중국의 리오프닝, 화장품도 그렇고요,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반대로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게임 엔터주가 전기차주들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메탈 가격이, 리튬은 하락세, 니켈은 급등, 애매하죠. 그죠? 둘 다 내리거나 둘 다 오르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데, 원자재인 리튬과 니켈이 둘 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둘 다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는 또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그럼 리튬이 가격이 내려서 마진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급락을 한다 그럼 니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세를 견인함 이렇게 적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021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특히 2022년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켈은 이번에 4분기 들어가지고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것 좀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에 1월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2022년 연간 실적 시즌이 포함된 1월의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과 환율 요인을 제외하고 수요 측면 펀더멘털 성과는 양호할 것으로, 상황이 12월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한 2차전지 기업들의 투자자로 하여금 자칫 리스크 베팅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리오프닝 이벤트는 부정적이고요. 중국 2차전지 업체에 대해서 다시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성장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문 닫았다가 문을 여는 거죠. 다시 중국의 2차전지 싸고 많은 양을 생산해내잖아요. 살짝 우리나라의 예전 같은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는 중국, 싸고 가격과 양으로 승부하는 중국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가 IRA 시행 세칙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3월 말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텍스라든지 이러한 재정 가이던스를 좀 뒤늦게 되면서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좀 불안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IRA 법안에 언급되지 않았던 분리막이라든지 뭐 SKIT 뭐죠? 액상 전해액 그리고 고체 전해질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제대로 지금 제대로 된 가이던스가 없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안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죠. 안에 뭐 여기도 나와 있죠. 양극할 물질 파우더, 음극할 물질 파우더, 바인더,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생산하는 또 기업들이 따로따로 많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대기업들 위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SK 뭐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딱 알지만 이러한 상세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꾸준히 이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안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데 헷갈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나와 있겠지만 이 IRA 백서 이것 때문에라면 주가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일단은 스테이트먼트를 했습니다. 리튬 가격은 이제 2022년 월별 낙폭으로는 가장 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하락의 전조 일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켈이나 구리 같은 이제 원자재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2022년과 달리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리튬의 하락과 메탈의 상승, 양극재 업체와 셀 업체 판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내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 원자재 가격을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고 그럼 그 얼만큼의 몇 그램이 들어가는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불편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지금.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00원 까지 갈까요? 라고 지금 보고 있고 1,300원대에서 조금 유지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랜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적절하다. 12월 조정 이후에 1월 주가 반등이 보이더라도 수급 이후에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펀더멘털 환경이 유효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셀 업체에서는 SDI 그리고 뭐 삼성이니까 삼성을 추천하겠죠, 그죠? 소재 영역에서는 SKC랑 첨보를 선호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 한국, 유럽 전부 다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성장을 꽤 많이 20년 말부터 성장이 많이 되어서 21년과 22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은 특히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분명히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시장이 맞고요. 포트의 일부분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장착 탑10을 보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장률이죠. 물론 왔다 갔다 거리지만 이제 2021년 6천 여기 9천 한번 찍고 4천 갔다가 4천, 8천, 3천, 4천, 7천, 5천, 6천, 만, 6천, 만. 결국에는 만까지 온 거죠. 어떻게 바텀에서 탑까지 보시면 3,700에서 만까지 지금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SDI 같은 경우는 1500대예요. 1500대였고 제일 낮은 게 1300대에서 지금은 3400까지 지금 가능한 거죠. 그죠? SK 이노베이션 삼성이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이제 1500에서 이제 거의 3000 가까이 2958까지 지금 성장을 한 것이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착량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500,000톤 기가인데요. 지금 CATL이 한 880만 1등이죠. 그죠? CATL이 셀에서 거의 많이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 기업이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SK, LG화학이죠. LG화학, 에코프로 BM 성장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2025년에 예상치예요. 예상치. 지금 올해가 2022년이고요.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가 이거죠. 올해가 2022년이고 이거 2025년 예상치인데요. 꾸준히 지금 생산 양이 지금 카파가 지금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큰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포스코 케미컬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큰 성장이 없어요. 이건 예상 목표치인 것 같아요.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덜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LN솔은 뭐 드라마틱한 성장이 내년부터 지금 눈에 띄게 내년부터 성장이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는 꾸준히 조금씩 지금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래도 2년간 지금 2배 지금 캐파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노베이션도 2배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2배예요 지금. 그래서 2배로 지금 다 예상치를 잡아서 한국의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좋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이죠. 지금 LG화학 같은 건 2배 이상,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2배 가까이, 포스코 케미컬도 2배 가까이 그죠? 이런 거를 지금 봤을 때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미 많이 반영이 된 부분도 있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종목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부터 보시면요. 지금 차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2022년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룩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룩했고 거의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지금 났는데 2021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피크치였죠. 그죠? 피크치였고 이때 당시에는 뭐 당연히 2022년 하반기부터 유동성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 상승했을 원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급락을 했어요.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던 상황이죠. 2022년 말에 올해 상당히 실적이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일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2023년에도 또한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죠. 하지만 뭐 차트장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퀘스천 마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미 지금 2022년에 해당되는 예상치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라인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안정적으로는 먹을 수는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뭐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망할 리는 없고, 회사가 그리고 적자 회사도 아닌 것이고 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아는 보인다 하지만 큰 뭐 텐베거나 이런 종목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C라든지 첨보였나요? SKC랑 첨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KC랑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고 둘 다 지금 적자 보는 기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라서 괜찮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인기가 없어요. 지금 첨보는 인기가 너무 없고,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투자를 지금 뭐 저점이니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좋아하시면 해도 됩니다. 뭐 한 주씩 사도 돼요. 하지만 시장이 집중을 못 받아도 대한민국의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의 집중을 한 번에 원큐에 받지 못하면 조금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기업은 좋으나 근데 시장에 집중을 못 받기 때문에 못 가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종목에 배터리 친구들에 같이 담아두시고, 폴더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아두시고 꾸준히 같이 살펴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LNF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아직까지 밸류를 따져봤을 때도 너무 최근에 급등한 20배 이상 30배 가까이 지금 급등한 종목이잖아요. 20배 이상 급등한 종목인데 너무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월봉으로 볼게요. 엄청난 급등을 지금 이끌어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피크치까지 1700% 17배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밸류를 산정을 해봤을 때 ROE 값이랑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영업이익이랑 너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충분히 갈 길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셀트리온이 왜 나오죠 갑자기? LNF 너무나 많은 급등을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분명히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이미 17배나 먹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살짝 지금 위태로워요. 지금 자꾸 위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0선 가까이에 가는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괜찮아 보이지만, 아니라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금 판단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ROE 값이나 논리적으로 본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퀘스천 마크. 한번 이것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한 흐름이 들어오거나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저도 분명히 같이 한번 참전을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요 물량들을 소화를 해내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9만원대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1위를 뺏었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로부터 코스닥 1위를 지금 시장을 뺏었고,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셀트리온이 오래 걸리겠다라고 한 게, 이제 트렌드가 바이오가 이번에 트렌드가 아니에요. 트렌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밀릴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 1위 자리도 뺏겼으면 수급적으로 굳이 1위 기업을 에코프로비엠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영업이익이 4천억대예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천억대입니다. 아주 훨씬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돈도 잘 벌고요. 미래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 보이는 거죠. 그죠?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건 절대 아닌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위를 뺏었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저 피크점 아니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얘도 30% 빠진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투자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급적으로 지금 이 친구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죠. 수급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코스닥 1위 기업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게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업이익적으로 빵빵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 6위 기업인데요. 얘도 거의 10배거였어요. 10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잡았으면 작년 농사 잘 지으신 거죠. 그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6천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천억이 안 되죠, 지금. 얘 혼자 6천억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따로 해서 또 4천억이 넘고요. 그렇게 좀 따져보면 우리가 좀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에 피크를 찍었어요. 피크를 찍었는데 지금 물론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고요. 이때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이 상황에서 한번 봤었는데 2020년에 한번 봤어요. 하지만 지금 분명히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2배 지금 5배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5배 급등을 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요. 연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간을 이제 이거 보는 거죠. 에코 같은 경우에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나더 모멘텀이 있어야지 다시 또 상승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이것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면 50% 빠진 것을 뼈저리게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상황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는 제가 신규 진입은 잘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 하락은. 그래서 얘도 지금 또 어나더 2차의 하락을 상승을 좀 이끌어냈거든요. 2차적인 상승을 또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40% 정도 상승을 이끌어냈어요.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에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아요. 아직 분명히 먹을 게 더 많이 남았어요. 얘네는 확신해요, 제가.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가총액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LNF도 먹을 거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제가 분명히 보이는데 먹을 게 많이 남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도 지금 요 고점에서 안 샀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샀다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기에서 사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종목이 지금 30% 내려서 짜증나 죽겠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고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세 흐름이 아직 안 꺾인 게 너무 다행이지만 여기서 대세 흐름이 살짝 꺾여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50%까지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10배, 20배 오른 종목들은 지켜보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섣불리 하나, 두 개 발을 담궈서 가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리포트에서 아까 나왔지만 한번 지켜보는 상황이 관망하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고 하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겨 있어야 되고요. 제가 2020년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적을 제대로 내고 있죠. 그것을 선반영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네가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신다면 2023년도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분명히 담아도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망. 여러분들의 어떠한 얘는 될 것 같아 담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2023년에 종목은 항상 천천히 담아가시기를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친구들은 거의 다 10배 가까이 최소 5배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이 2차전지 관련해서 2차전지 투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탈 거예요. 미래에는 석유차를 안 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포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지금 5배, 10배, 15배, 20배까지 오른 종목이 있는데 지금 들어갈까요? 물어보면 제가 지금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결국에는 들어가야 되지만 언제 들어갈지 타이밍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배 오른 지 얼마 안 됐고 영업이익이 20배 올랐으면 그 다음에 내년에도 10배 더 오를 거면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비운의 SK IT 테크놀로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 구간이 무너지고 나서 상장 IPO한 종목인데요, 우르르르르 내려와서 지금 53,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정확하게 실적이 보여줍니다. 2020년에까지 2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다가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정확하게 주가가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누구 남 탓을 안 할 거면 회사를 보고 하십시오. 물론 지금 적자 나는 기업이 10배, 20배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자 나는 기업을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파이프라인이 정확하게 있는 기업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의 내부 정보가 있으시다면 적자 나는 기업인데 이거 10배 갈 거다,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 종목들은. 하지만 흑자 내는 거 보고 성장하는 거 보고 5배만 먹어도 됩니다. 자꾸 막 10배, 5배, 100배 이런 거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30배 먹어, 30% 먹어도 정말 잘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우리의 미래 먹거리 확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하실 때 언제든지 매일매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